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강 2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개강 1주차 수업을 끝냈고요. 저번 주에 저랑 했냐면 회계 관련 자격증이 어떤 것 있는지 요거 잠깐 또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기업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자, 법인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그렇죠. 기업회계를 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기업회계는 무슨 주의에 의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기록한, 그죠? 그래서 기업회계 입장에서 계산해 놓은 이 당기순이익이 법인세법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회계 당기순이익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외상으로 발생하면 수익, 그죠? 발생하면 비용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명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한 이익, 일명 소득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겠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겠다. 법인세를 계산하겠다. 이 취지예요. 그래서 회계를 어느 정도 잘 하셨던 분들은 이 법인세 수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파트 첫 주에는 회계가 뭔지, 회계의 정의,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는 방법, 다트 전자공시 씻을 때까지 아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법인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법인세는 앞부분이 어려워요.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면 그 이후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자, 별거 아닌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일단 법인세의 계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기업회계 여직원이 계산해 놓은 이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뭘 뺀 거다? 비용을 뺀 이익이다. 수익 번 거, 비용 쓴 거, 이익 남은 거. 그런데 얘는 기업회계 입장에서 이익이지 세법에서는 이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가 없어요. 왜? 평가 손실 같은 게 문제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랬다가 이게 기말에 됐더니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10,000원짜리가 10만 원이 됐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계 처리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했는데 이익 이렇게 해서 9만 원을 업시킬 거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 업시키고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세법은 그게 아니야. 왜? 세법은 평가 이익은 어떻게 돼요? 입금으로 보지 않아요. 일명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미실현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죠. 아이 그렇잖아요. 실현된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 9만 원에 대한 매매 차익, 아니 평가 이익에 대한 차익을 실질적으로 내가 돈으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을 수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칭한다? 그래서 입금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럼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요 입금에는 어떤 것들이 대부분 불산입이 될 거냐면 여러분 그 입금 불산입이라는 개념을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수익으로 안 할게 이해하시면 돼요. 입금 산입은 야, 너 매출 누락했더라? 딱 걸렸어. 수익 산입, 일명 입금 산입. 그런데 왜 수익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랬어? 거기서 말하는 수익은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다. 그래서 입장 차이가 틀리잖아. 그래서 수익을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는 걸 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입금. 자, 송금불산입은 뭐가 되겠어요?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 이게 송금불산입입니다. 그러면 자, 중요합니다. 오늘 저랑 거의 한 25분 정도는 요거 수업하다 다 끝날 거예요, 아마. 여기
여기 회계는 무슨 주의? 발생주의. 세법은 법인세법은 현금주의. 원칙은 현금주의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데 느낌을 잡아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 권리가 받을 권리가 확정돼야 수익으로 잡을 것이고 줄 의무가 확정돼야 비용으로 잡을 거란 얘기예요. 얼추 뭐랑 비슷해? 그렇죠. 현금주의랑 비슷하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미실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시킬 수가 없죠. 왜? 아니, 실제 통장에 돈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과세를 시킬 거야? 끝난 거야. 그럼 이걸로써. 그래서 수익을 수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입금, 비용을 송금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한 요 이익을 현금주의 법인세법상 이익으로 그래서 바꾸겠다. 그게 세무조정, 일명 법인조정입니다. 자, 결론은 뭐라고요? 요거는 색깔이 안 예쁘네요. 그죠? 좀 지우고 밝은 눈에 잘 보이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기업이익을 무슨 이익으로? 세법상 이익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인조정 또는 세무조정이라고 부른다. 수업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끝이에요. 세무조정만 알면 끝난 거야. 결론은 뭐라고요? 기업의 이익을 더하거나 빼서 뭘로 바꿔준다? 세법상 이익으로 바꿔준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법인조정, 세무조정, 끝.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수익을 왜 수익이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입장 차이가 틀리다고. 회계에서 수익에는 미실현 손익도 포함되지만 세법상에는 미실현은 포함 안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입금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저랑 제일 중요한 세무조정을 배울 건데 한마디로 뭐라고? 기업의 이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바꿔주는 작업.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세무조정, 법인조정이라고 부르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가 작성해 놓은 이 이익에다가 더해지는 게 있을 거고 빼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지는 걸 제가 이제부터 가산조정이라고 부를 거고 크게 원래는 가산조정이 두 가지로 나뉘죠. 무슨 산입과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수익으로 더해지고 비용으로 인정 안 받으니까 이 아이는 나의 이익에 어떻게 된다? 가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제가 이제부터 차감조정이라고 부를게요. 차감조정. 이건 뭐라고요? 나의 이익에 마이너스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마이너스 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송금으로 더 잡거나 또는 수익으로 인정 안 하거나. 자, 요게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춤해 놓고 일단 뭘 잡아야 돼? 그렇죠. 입금 산입은 수익으로, 네가 수익으로 인식 안 한 거 세법상 입금으로 수익으로 잡겠다. 송금 불산입은 뭐라고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 송금 산입은 뭐라고요?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입금 불산입은 뭐라고요? 수익으로 인정 안 하겠다. 결론은 입금 산입이든 송금 불산입이든 나의 이익에 가산되는 역할을 하고 얘네들은 차감되는 역할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법상 이익인 뭐를 도출해낼 수 있다? 각, 사, 소. 제가 이제부터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줄여서 각사소라고 부를 거고요. 여러분들 실무 가셔서도 줄임말로 용어로 각사소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자, 각사소는 뭐라고? 세법상 기업회계 이익인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이익으로 바꿔주는 것. 각사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짓을 왜 한다고요? 기업 회계 입장에서 이익과 세법상 바라보는 이익이 틀리기 때문에. 왜요? 기업 회계는 발생주의. 왜? 저번 주에 제가 수업 자료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회계의 목적은 뭐야? 세금 계산이 얼마예요? 이걸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대한 재무적인 정보를 공시하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발생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발생했으면 수익, 발생했으면 비용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포커스고요. 세법은 포커스가 뭐야? 세법상 이익을 계산하는 게 포커스예요. 그래서 이익이 틀리다. 회계는 발생주의,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간다. 자, 그럼 오늘은 러프하게 계산 구조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니까 조금 힘드시죠, 여러분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런 개념들이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어서 각사소를 구했죠. 각사소가 뭐라고? 법인세법상 이익이라고. 자,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뭘 뺄 거냐면 빼주는 게 있어요. 좋겠다. B, 소를 뺄 겁니다. 이비소. 저절로 외워져요, 여러분. 자, 2월 결손금, B,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분 좋으라고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딴 거 있을 수 있지만 특수한 법인을 빼놓고서는 이비소 중에 비소는 없어.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시험 출제에.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2월 결손금. 자, 2월 결손금은 몇 년 전 것까지 발생한 2월 결손금? 네, 외우셔야 됩니다. 10년 전 것까지.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2015년도에 회사를 설립했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015년도 마이너스, 16년도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2020년도에 드디어 플러스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나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안 내도 돼요. 왜 그러냐면 2015년서부터 마이너스 났던 결손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각사소에서 이익이 생긴 거에서 깔 수가 있어요. 완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봉구스 밥버거집을 한다. 아니면 이삭 토스트를 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엄마가 초반에는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날 수가 있어?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죠. 분명히 마이너스가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머님들한테 어머님이 엄마 개인이야. 그러면 이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마이너스 났으니까 신고 안 해야지. 그러다가는 여러분들 이거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플러스 났을 때 각사소가 만약에 법인이고 개인이 소득금액에 플러스가 냈을 때 옛날에 결손 났다라는 걸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 2월 결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국가가 알아 몰라? 모르죠. 마이너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네가 그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입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못 받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 우리 분들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도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그래야 차후에 각사소에 플러스가 생겼을 때 2월 결손금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비소를 빼시고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뭐해? 세율 때리시면 되죠, 여러분들. 자, 참고로 법인세율은 10%에서 25%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10%, 최대 25%이죠. 그죠? 요건 세율이고요. 자, 소득세법
합상 세율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자, 소득세법은요, 최저 6%에서 42%예요, 여러분. 42%.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느낌이 확 안 하다니까. 삼성전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삼성전자는 25% 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자영업을 하세요. 김밥 천국, 뭐 봉구스 밥버거 이런 거를 하는데 엄마가 조금 돈을 많이 벌었어, 이번 연도에. 그럼 엄마는 몇 퍼센트를 낸다? 그렇죠. 42%를 내는 구조예요. 와, 약간 좀 불합리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땐. 아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막 기업이 세금을 최대 25%밖에 안 내고 개인인 우리가 막 돈 벌었다고 42% 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법인 입장에서는 기업은 국가가 대신 법인세율을 약간 줄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야, 내가 세금 조금 거둘 테니까 너 이 돈으로 청년, 요즘 실업난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니네 청년 직원으로 몇 명을 좀 더 뽑아라. 그래서 경제가 악화되고 경기가 안 좋을수록 법인세를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은 긴장을 하죠. 긴축 재정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아끼려고 하죠. 그러면은 신입사원 같은 경우를 뽑을까 안 뽑을까? 그렇죠. 뽑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몰래 산출세액이 나오면 자, 여기 밑에서 세액공제 뺄 거 빼주고 세액 감면 받을 거 빼주고 혹시 내가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가산세를 낼 일이 있다? 그럼 가산세 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으로 내가 냈던 세금이 있다 이러면 자진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왔네. 자, 그게 뭘까요? 기납부세액 기억나세요? 소득세는 baby adult. 베이비다. 왜 베이비다? 기장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잘 몰라. 회계, 세법 잘 모르니까 돈이 생기는 즉시 지급할 때 바로바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원천징수제도. 그런데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에 의해서 기장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지. 그래서 법인은 그래서 포괄주의라 그랬었죠. 굳이 일일이 뭘 해놓지 않아도 열거를 해놓지 않아도 그냥 장부 보면 다 나오잖아.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첫 시간에 했으니까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이 그죠? 예금 적금 들을 수 있잖아. 그럼 뭐 받아? 이자 받겠죠, 이자. 그죠? 그래서 그거랑 법인은요, 원래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지만, 중간에 한번 중간 예납을 해요. 제가, 다음 회차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스케줄표를 좀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어떨 때 바쁜지. 암튼, 중간 예납 8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요 중간 연합까지 해서 원천징수 되는 거는 요 2개밖에 없어요. 왜? 어덜트니까. 기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연합까지 빼면 나머지 무슨 연합? 자진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다음 연도 몇 월까지? 3월 31일까지 이제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 자, 그렇다면 중간에 우리가 또 하나 더 배우고 가볼게요. 제가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자,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결론 보고 가죠, 그냥. 끝이야, 이게. 법인세는 세무조정, 그 다음에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소득처분. 끝. 기분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 이거 수익에서 뺄까? 아, 이거 비용이 인정이 안 되네. 뭐 매출 누락했네. 그죠? 수익으로 잡을래? 입금 산입. 비용으로 인정 안 할래? 송금 불산입. 비용으로 인정할래? 송금 산입. 이거 수익 아니네? 입금 불산입. 그래서 자, 결론. 여러분들 가산 조정과 크게 차감 조정으로 세무 조정이 나뉘는데 각사소가 많이 나오려면 그죠? 여러분 각사소가 많이 나와야 법인세를 많이 걷어가겠죠? 그럼 각사수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 무슨 조정을 많게 해야 되겠어? 그죠? 끝.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인 가산 조정이 세무 조정의 90%를 차지해요. 그럼 기분 좋지 여러분들. 그죠? 아니 그렇잖아. 각사소가 많아야 법인세 최대 세율을 때릴 거 아니야. 세법상 이익이 많아야. 그죠? 그러려면 차감 조정보다는 무슨 조정이 많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가산 조정. 그래서 세무 조정은 거의 가산 조정에서 90%가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세무 조정 살펴봤으니까 소득 처분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득 처분 가볼게요. 자, 요거 소득 처분을 먼저 보시기 전에 요것도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사례 1만 딱 보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자,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주주 및 임직원한테 연수를 보내줬어. 아니, 그럴 수 있죠, 그죠? 연수. 해외 연수를. 왜냐면 이제 가서 임직원들 너 좀 공부 좀 하고 와라, 뭐 이렇게. 그래서 5천만 원을 지출을 했는데 주주들한테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천만 원을 해외 연수니까 분명히 무슨 훈련비? 그렇지. 교육 보내준 거니까 교육 훈련비로 5천만 원을 떨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중에서 주주한테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야, 여러분. 걸립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교육훈련비는 임직원 기록합니다. 이제부터 임직원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법인세법은 임원과 직원입니다.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임원과 직원이라고. 그런데 주주가 연수를 받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주가 가서 공부했겠어? 아니죠. 골프 치러 갔겠지. 막말로. 그죠? 아니면 놀러 갔겠죠. 대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대주주가 그죠? 야, 여기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님한테 뭐 보내준 거야? 해외 연수 보내준다고 하고 그 해외 연수에 가서 교육을 들었을까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중에서 뭐는 2천만 원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결론 들어갑니다. 그럼 5천만 원 중에서 얼마는 2천만 원은 뭘로 간다? 송금 불산입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송금 불산입 비용 인정 안 한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주주 교육훈련비. 자, 요거는 대충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게끔. 자, 5천만 원 중에서 얼마 없앤다고요? 5천만 원 중에서 얼마? 2천만 원 나가리. 인정 안 해준다고. 주주 누가 무슨 일을 해. 일은 누가 해? 임원, 직원이 일을 하는 거고요. 주주는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배당. 그래서 여기 꺽쇠 하시고요. 요거를 우리는 소득 처분이라고 한다. 주주가 받아갔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뭐가 힘들 거다? 세무조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비용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뭐 수익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그 차이기 때문에 뭘 외워야 돼?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해. 다 이해시켜 드릴 텐데요. 소득 처분은 별표야. 얘는 별표 3개야. 외워야 돼요, 이거. 별표. 아이, 소득 처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세무조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무조정이라고 부르고요. 1번. 자, 세무조정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이라고 써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요렇게. 자, 잠깐 쉴 동안 여러분들 요거 조금 메모 좀 해 놓으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